부모님을 아니면은 부모님 스스로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옛날 시대로 이야기하면 고래장 죽으러 가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인식의 변화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을 과연 집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해줄 수 있느냐. 시대적 환경에서 볼 적에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을 100% 담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요양원도 옛날처럼 그런 인식을 버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내 대신 요양원에서 우리 부모님을 모셔준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고 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식도 그만큼 많이 발전해 있고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시설에 보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기 집에서 전문인 정말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일정 시간 케어를 받는 재가급여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이제 명칭을 바꾼다면 노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밤에는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센터로 출근해가지고 하루를 보내시다가 또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가신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은 여기서 뭐 일상생활을 하는 입소해서 일상생활하는 요양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 같으면은 요양원보다는 주간보호센터를 일정 부분 이용하시는 것이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또 자기 부모님을 매일매일 이렇게 또 모실 수 있고 자식된 도리로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나이 드신 분이 그 자가가 아니고 어떤 외부에 위탁을 한다면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주로 해서 가는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등급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만 올 수 있는 곳이고 요양원과 다르게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있는데 실버타운은 자기의 비용으로 그런 어떤 시설이 갖춰진 곳에 가서 일상생활을 그냥 하시는 곳이 실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버센터도 장기요양 등급과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당신 스스로가 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 요양원인데 요양원의 어떤 규모나 형태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면은 단독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일반 상가 건물에 입점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는 어떤 의료기관이 일반 로컬 의원이다 아니면은 종합병원이다 아니면 3차 대학병원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는 요양원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원하고 도심 상가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원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서로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장점을 이야기해 보면은 상가에 입점하고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호자들이 접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원은 일단은 환경적인 측면, 즉 말해서 자연을 옆에 두고 내가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장점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그 상가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원 혼자만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떤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 자기만의 평안한 이런 어떤 생활하는 게 조금은 외곽에 있는 단독 요양원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외곽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이 요즘은 교통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그래도 거리상 본다면은 접근성이 조금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병원에 간다든지 119 구급을 요청하다든지 했을 적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요양원의 경우는 어떤 뭐 단독이든 상가 건물에 입점하든 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호자들이나 아니면은 입소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따진다면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그 자연의 환경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가까운 곳에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중시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이 굉장히 정상인보다는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할 그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본다면은 도심에 있는 요양원이 좀 더 나은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요양원이란 곳은 사실 아무리 그 자연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혼자서는 일상 거동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소 어르신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이 큰 외곽에 있는 큰 뭐 단독 요양원의 큰 장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그 보호자들이 우리 부모님을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요양원에 모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면은, 일단은 그 요양원 내부 환경, 이것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고려함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요양원에는 뭐 혼자서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고, 기저귀 케어를 하다 보면은 그 소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기라는 이런 부분이 잘 되지 못하면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분위기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뭐라고 할까, 그 답답하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정말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요양원,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요양원,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번째로는 사실 남녀노소를 떠나가지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조리를 하는 것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느냐, 아니면은 외부 급식업체를 통해서 식사를 조달해 오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해서 요양원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따뜻한 음식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외부 전문 급식업체를 통해서 한다면은 아무리 거기서 보온을 잘해 온다 하더라도 오고 가는 거리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그 위탁을 하는 경우는 외부 급식업체도 일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뭐 음식의 질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칫 부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찾는다 하신다면은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곳, 이런 것을 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식사 비용은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집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 요양원이 있는데 그 요양원은 어떻게 하면은 입소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요양원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에는
1등급부터 5등급이 있고 또 6등급이라 해서 등급 위에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은 먼저 보호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시면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직 직원들이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라든지 그 어르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출장을 나와서 그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우선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르신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질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 각 지사에는 장기요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대상 어르신의 건강 상태, 그 사람 의사의 소견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은 이 건강 상태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기타 등급 외에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받으셔야 등급을 받으셔야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의 차이는 제가 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업무 자체를 내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제 아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은 1등급은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와상인 상태에 있는 분을 이야기하고 5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게 일상 거동은 하시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일상 생활을 100%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5등급에 속한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보호자하고 운영자인 나하고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서로가 상충되는, 좀 대립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요양원이라 하는 곳은 여기 입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건강을 회복시키는 곳이 아니고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을 못하는 부분을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와주는 곳이 그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뭐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를 해서 건강이 회복되었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요양원의 어떤 그 운영상에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 등을 이제 만약에 모신 상태라면은 일단 우리 부모님이 내가 집에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모셨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든 부모님이 무탈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요양원에 잘 계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란 곳은 한정된 인원이 다수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보호해주거나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생활하시다가 낙상하는 문제, 침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행을 하시다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요양원 종사자들의 어떤 그 케어 영향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요양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아니면은 보호자는 내가 당신네들에게 보호해달라고 입소기도 주면서 하는 것인데 당신네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대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양원이란 곳이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툼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떤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보험에 저희가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문인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 요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을 이제 전문인이라고 칭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케어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부상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전문인 배상 책임이 있고, 그 외에 요양원 시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고나 부상이 생겼을 때 보험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이 두 가지를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받는 어르신들, 정말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어르신의 숫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 구조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세대를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65세 이상 되는 우리나라 인구의 증가폭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면은 결국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인구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책, 방어책, 방지책 아니면 대비책을 정부에서 진짜 면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사실 그 요양원에 대한 그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인식이라든지 보호자들 인식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은 많은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대부분을 하고 있는 곳이 생활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생활실 자체가 4인실 내지는 3인실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가 자유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에 하나 그게 가능하다면은 1인실 형태로 내가 집에서 내 방에서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1인 형태로 이 구조 자체가 변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